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영국 시인 한나 무어의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단히 멋진 것들은 예외 없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별로 어려운 줄 모르고 무언가를 해냈다면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늘 관역에 명중시키는 사람은 관역이 너무 크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단히 멋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힘들다, 정말로 양이 많다, 공부해도 자꾸 잊어버린다 같은 장애물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듯 대단한 목표를 향해 가는 자들은 장애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일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은 가속 페달이고 너무 어렵다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브레이크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공부이고 당연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책상 앞을 지키면서 느릿느릿 주행한다면 어느 세월에 목적지에 닿겠습니까? 장애물은 보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365공 비타민 장애물은 당연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제 책꽂이에는요, 명예의 전당 같은 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서 따로 꽂아놓은 그런 칸이에요. 그 칸 안에는 얼마 전에 제가 나누어드렸던 몰입의 즐거움도 들어있고요. 역시 칙센트 미야이 교수의 플로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상실의 시대, 나달나달한 모습으로 상실의 시대도 꽂혀있고, 그리고 원래 다 읽지 못할 줄 알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너무도 재미있어서 후루룩 끝까지 넘어간, 정말 예상 외로 끝까지 읽어버린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하얗고 두꺼운 책도 꽂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책이 그 명예의 전당에 놓여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제프 콜빈이 지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요, 말콤 그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든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다른 많은 책들에 비해서 훨씬 좀 덜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제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저한테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 책,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책 전체의 요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첫째, 재능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공부에 대해서 적용해서 구태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 것은 아마 없다. 그리고 둘째, 재능이란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성과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아주 특수한 종류의 트레이닝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하나로 종합하자면은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양이 질을 만든다. 물론 그 양이란 것이 무척 적절한 방법과 굉장히 신중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진 양이긴 하지만 양이 질을 만든다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다만 그 양을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으로서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쭉 따라 들으신다면 성취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선천적인 좌절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성공과 성취가 쉽고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적절한 방법을 들여서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쏟는 그 분야가 우리의 연령이라든가 주변 여건상 우리의 나이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교적 그렇게 괜찮은 분야라면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성공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다 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상점이나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아마 대부분은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하고 악기를 배우고 취미나 봉사활동도 할 것이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그들은 자기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가장 많이 나올 대답은 그럭저럭 잘한다 정도이다.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만큼은 잘한다.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도 여러 차례 했을 것이다. 운동이나 다른 취미 생활도 적당히 즐길 만큼은 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자기 일을 정말 훌륭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렇게 못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잭 웰치나 앤디 그로브처럼 경영하지 못하고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치지 못할까?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착하고 양심적이며 일도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시간도 그들을 정상에 올려놓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 분명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은 사실상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그런 업적을 이루기는커녕 그 수준 근처에도 가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더 아이러니하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온 기간과 상관없이 처음 실력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일을 하면서 단연간 경력을 쌓은 회계 감사관의 실력은 일을 처음 배울 때와 비슷했다. 성격장애를 판단하는 임상 심리학자의 경우 임상 경험 기간이 길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다. 실제로 몇몇 저명한 학자들은 경력과 기술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린 바 있다.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는 수술 환자의 회복 기간을 예측하는데 수련의보다 특별히 우위를 나타내진 않았다. 다양한 업종 전반에서 이런 일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경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는 신참에 비해 업무 면에서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극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그토록 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보통 두 가지로 대답한다. 첫째, 그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말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일로 보내며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잘하기는 해도 결코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만
딱 그 정도만큼만 잘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동네 헤어 디자인샵에 머리를 다루는 솜씨가 경력 2년차, 3년차의 헤어 디자이너보다 특별히 낫지 않다는 점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답은 어떨까? 이 대답은 이렇다. 2600년 전 시인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지은 호메로스도 이렇게 노래했다. 영감으로 충만한 음유시인 데모도코스를 불러주시오. 신이 그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었으니. 이 문장은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즉, 탁월한 성과의 근원이 재능에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는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주 어릴 때 그 재능을 발견하는 엄청난 행운까지 얻었다고 믿는다. 이 설명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첫 번째 대답과 상충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설명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의 전략을 짜는 일,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일, 골프공을 330야드 밖으로 날려 보내는 일 등을 어째서 누군가는 힘들이지 않고 척척 해내는지 이해가 간다. 또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이유 역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신은 아무에게나 그런 재능을 줄 리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대답의 문제는 또한 이것이 역시 희망적인 점이기도 한데 이 대답은 틀렸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성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사실 다른 모든 지식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성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지난 2000년 동안 크게 진보했다. 과학자들은 약 150년 전부터 이 위대한 성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지난 3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은 비즈니스, 체스, 수영, 외과 수술, 제트기 조종, 바이올린 연주, 판매, 영업, 소설 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조사했다. 수백 건의 연구 결과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다. 이 결론은 탁월한 성과에 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던 그동안 대부분의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갖춘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능이라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능이라는 말은 그러한 개념은 그들이 이루어낸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아예 특별히 누군가에게 탁월한 재능이 주어진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요컨대 타고난 클라리넷 연주자, 타고난 자동차 세일즈맨, 타고난 증권 거래인, 타고난 의사 같은 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학자가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천적인 재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천부적 재능이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느라 몹시 힘겨워하고 있다. 천부적 재능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의문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추었을 법한 일반적인 능력들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체스나 음악, 비즈니스, 의료기술 등 수많은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기억력도 놀라운 수준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체스 마스터들 중에는 지능지수,
IQ가 평균 이하인 사람도 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해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갖추었을 법한 일반적인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반적인 능력에서 그들은 대부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위대한 성과의 수수께끼를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듯한 열쇠는 학자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것인데, 그럼 우선 그동안 인간의 성취가 인류의 긴 역사 중에서 바로 최근에 얼마나 급격하게 그 기준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해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 인간이라는 생물의 진화에 있어서 이 진화라는 것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은 진화의 관점에서는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이 진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 실제로 재능이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신이 우리들에게 뿌려주는 이 재능이 최근에 갑자기 그 숫자가 증가했을 리도 만무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근 들어 인간의 성취가 얼마나 급격히 향상되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인간 한 개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의 100년 전 기록은 사실 오늘날 고등학교 학생들의 별로 좋지 못한 기록과 비슷하다. 1908년 올림픽 남자 200m 달리기의 우승자 기록은 22.6초였다. 현재 고등학생들의 기록은 그보다 2초나 빠르다. 마라톤에서는 1908년 금메달 수상자의 기록이 현재 고등학생 최고 기록보다 20분이나 늦다. 요즘 학생들의 체격 조건이 그 당시보다 좋아져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구에 따르면 큰 체격은 달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체격이 큰 사람은 오히려 달리기에 불리하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너무도 많다. 어쨌든 체격이나 힘과 무관한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꾸준히 성과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다이빙 종목의 공중 2회전 기술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술을 시시한 연기로 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로 그 까닭이다. 요즘 선수들이 과거 선수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단지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이다. 지적인 분야에서도 스포츠 못지않게 빠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13세기 위대한 영문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으로 통하는 로저 베이컨은 수학에 통달하려면 30-4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 아직 계산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던 그가 언급한 수학이란 현재 수백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배우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다. 불과 700년 만에 인간의 지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운동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의 수준이 무서울 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1878년 차이코프스키는 자기가 완성한 바이올린 협주곡 악보를 들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레오폴트 아우어를 찾아가 초연을 부탁했다. 아우어는 악보를 검토한 뒤에 차이코프스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한 악보는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곡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 곡도 같고 바이올린도 같고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훨씬 훌륭하게 연주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미스테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뛰어난 성과는, 그러니까 일에서는 뛰어난 성과이고 이를 공부와 스포츠 분야의 모든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인간이 거둔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성취는 첫째,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둘째, 노력과 연습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 즉, 양이 질을 만든다. 그리고 셋째, 그 양을 채우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첫 챕터, 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책의 내용들을 나눠드릴 예정인데 아마 끝까지 쭉 따라가시면은 물론 핵심적인 메시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양이 질을 만드는 것이고 재능이란 없고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성과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풍성한 사례와 뚜렷한 연구 결과들을, 그 스토리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재능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머리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취미와 여러가지 기술을 갈고 닦는 여러분만의 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쁘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